어땠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와서의 첫 내신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웠어? 생각보다 쉬웠어? 아니면 그저 그랬어? 아니면 자신이 원망스러워? 어때? 마지막이야? 그럼 원망스러운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가 원망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노력하지 않은 내가 원망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보낸 내가 원망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내가 원망스러운 것인지. 멍청한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대입에 반영하는 내신의 시험이 총 10번입니다. 중간기말, 그 다음에 1, 2학기, 그럼 1년에 4번의 시험을 치르죠. 그것이 2년, 그러면 이제 8번이야. 3학년 때는 1학기까지만 들어가니까 2번. 그래서 총 10번의 시험입니다. 그 10번의 시험 중에서 이제 시작한 거야.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고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1등급으로 쭉 끝까지 1등급이면 가장 좋지, 가장. 그런데 생각해봐.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어? 정말 많지 않아. 그냥 전교 1등만 떼놓고 본다면 한 대한민국에 한 2,000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한 2,000명 정도야. 그럼 이제 그 외에는 들쭉날쭉 하는 거야. 올 떨어졌다가 회복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좋은 건 뭐냐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지금 3등급이야. 그러면은 2학기 때 2등급 받으면 되는 거고. 너 그렇다고 2등급에서 바로 1등급으로 올라가진 않잖아. 10번의 시험 중에서 서서히. 근데 이게 우상향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첫 시험이니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어. 바꿔 얘기하면 기말고사 때는 만약에 중간고사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다, 해볼만 했다고 하면 기말고사 때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의 순위를 매겨야 돼. 그래서 똑같이 다 씌워버리면 순위를 매기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중간고사가 쉬우면 기말고사가 어려운 법인 거야. 왜냐? 중간 기말 합쳐서 성적을 산출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학교에서는 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데 남학교에서는 종종 일어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우리 남자친구들이 수행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거든. 그런데 수행평가에 또한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지 낮은 편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로도 역전이 되기도 한다. 지필고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전형이 되는 거라고. 3년간에 여러분들 평상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가늠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새 학교 분위기 어때? 시험 끝나고 난 학교 분위기 난장판 아니야? 이게 앞으로 9번 더 반복돼야 돼. 이게 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지금 이 시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바꿔 얘기하면 1학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지금 태도를 형성해야 2학기 때도 자연스럽게 넘어가. 사실 시험 끝나고 당연히 쉬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봐서 알겠지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머리가 하얘지지 않아? 분명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보고 난 뒤에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 사이,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야. 이때 무언가를 배우는 시기가 아니야. 회복하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내신 준비가 빡센 거야. 이렇게 한번 쏟고 나면 거의 리셋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을 끄집어내야 돼. 그렇게 해서 다시 기말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리셋되는 느낌이 들 때 또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대부분의 이 일반계고 친구들이 망하는 시기가 여름방학이거든. 기말고사 보고 나면 더 개판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여름방학은 7월 말이야. 지금 7월 초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거의 20일 넘게를 이미 시험도 다 치렀으니까 학교에서 무슨 진도를 나가겠어. 그냥 설렁설렁 시간 때우다가 집에 갈 거라고. 이런 시간이 지금 20일 넘게 누적이 되면 여름방학을 어떻게 접하게 되느냐. 그냥 태도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여름방학 맞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렇게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전체를 놓고 본다면 망하는 거야. 왜 인천이 이제 아마 그렇죠. 올해네 올해 이제 지금 올해부터 아니지. 올해 입시 결과. 그러니까 현재 고3 친구들 그리고 작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 그래 입시 결과가 되게 중요해. 지금 정시가 높아진 상황에서 인천 지역에서 정시로 얼마만큼 보냈는지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럴 때 시간이 지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기말고사 끝나고 특히 딱 1학기야. 2학기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긴장을 하거든. 왜냐? 조금 있으면 학년이 바뀌잖아. 그런데 1학기 때는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시기야말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멘탈 혹은 마음가짐을 붙잡을 때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이제 1년을 좌우한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여러분 대신에 대학 가주는 거 아니죠? 남들이 여러분 대신에 공부해 주는 거 아니야. 남들이 뭘 하든 여러분들이 할 도리, 해야 될 일만 좀 했으면 좋겠어. 바꿔 얘기하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이것도 이제 시험 보고 났으니까 이제 5월 말 되면 다시 한 3, 4주 있으면 다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갈 거야. 그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배운 작품이야. 내용적으로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근데 만점을 받지 못하거든. 외부 작품이 나와서 틀렸다? 그러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외부 작품이 없이 순수하게 시험 범위 내에 있었던 거야. 학교에서도 배웠어. 물론 모의고사가 변형돼서 나오는 거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학교에서 모의고사 수업 안 해주잖아. 모의고사 풀이 안 해줬잖아. 괜찮아. 중요한 건 분명 배운 건데 학원에서도 열심히 듣고 수많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틀렸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야지. 왜 틀린 것인지. 절대로 내용을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것이 실수였든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몰랐든 그거를 분석해야지 지금 탄탄하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다져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 외분지분 나오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그 누구나가 곤란해하는 문제라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당연하지. 학교에서 잘 설명을 안 해주는데. 그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앞으로 연습해서 극복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 중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 교과서에 들어있는 범위에서 틀린 거라면 그거는 좀 반성을 하고 내가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따져주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9번 남은 겁니다. 매번 똑같아. 시험 끝날 때마다 내가 매번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 틀린 문제 보면 매번 똑같은 걸 틀려. 그러니까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딱 한 번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고 그 점을 보완해주면 앞으로 3년간이 편해. 그게 국어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시작의 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2교시 책 꺼내주세요. 지금 우리가 7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시험 내신 마지막 수업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 과제 요거니까 해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힘들었잖아. 그래서 지금 시험 끝나고 과제에 대한 언급을 따로 안 했고 다음 주부터는 그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OMR 카드를 나눠 드릴게요. 전달해 주시고 다듬 옆에 넘겨주세요. 우리는 토요일 수업이니까 목요일까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는 한 번에 풀지 말고 나눠서 풀기로 했었잖아. 3일에 걸쳐서 좀 나눠서 풀어주시는데 전에는 그냥 채점하고 틀린 거 이제 오답 이렇게 정리를 했었지. 한 단계를 더 할 건데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7회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예를 들어서 1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게 답이라고 치자. 얘는 없을 수가 있네. 요거 말고 그러면 그래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를 보면 위 강연을 들은 청중이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 내용이 적절한 거. 이거는 말만 바꾼 거지. 생각해봐. 이미 강연에서 했던 거를 물어보면 그건 적절한 질문이야, 적절한 질문이 아니야? 적절한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거든. 이미 앞에서 설명되어 있던 거니 그거를 물어봐. 그럼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럴 때야. 예를 들어서 답이 3번이야.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은 본문에 없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냥 3번이라고 치자. 그래서 3번의 내용이 본문에 없었어. 그러면 거기 본문 옆에다가 지금 2번에 3번 내용이 본문에 없었음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또 하나는 만약에 틀린 거를 고르래.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런데 이제 본문을 봤더니 1문단 첫 번째 줄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었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치고 얘 답의 근거는 얘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항상 답의 근거는 본문에 있어야 돼. 그래서 풀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여러분들이 답을 내린 해당하는 근거를 찾아서 표시합니다. 이런 식인 거지. 17번의 답이 1번이다. 그럼 본문에 밑줄을 쳐주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모든 선택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답을 낸 것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푼 문제의 답을 고칠 수도 있겠지? 해보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봤는데 없어.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봤더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혹은 제대로 읽었는데 내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어. 오해가 있었어. 그럼 답을 고쳤어. 그럴 땐 그냥 답을 지우고 다시 쓰지 마시고 뭘 하는 거냐면 지금 17번 답 1번이 그거 아니지. 지금 내가 이제 1번이라고 했어. 그러면 1번 옆에다가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고칠 이유 이거를 생각해야 돼. 지금 이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한 번에 답을 골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잖아. 지금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 찍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테니 요런 느낌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구나. 딱 그렇게 봐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추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그 답을 제가 전송해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채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과제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추가를 했어요. 이번 회차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적 문제냐면 이거 사설 문제인데 이 당시에 등급 컷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다 한번 적어볼까? 이 당시에 등급 컷이 85, 79, 71, 62, 53 85, 79, 71, 62, 53 그래서 요거는 그 1학년 사설 시험이었어. 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컷이 90점이 안 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거야. 90점이 넘어야 그래도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풀려고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1컷이 80점대라면은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은 아니거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디를 보냐면 지금 앞에 화작문은 건너뛰고 조금 쉬운 것부터 오랜만에 독서 비문학 지문을 푸는 거니까 조금 쉬운 것부터 한번 접근해 봅시다. 20번에서 24번이에요. (20번에서 24번) 지금 제 요 지문이 가장 쉬운 지문입니다.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 거야. 오랜만이니까. 비문학 지문을 읽는다는 얘기는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글의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럴 때 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였어.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될 내용은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리 및 과정이었습니다. 원리 및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는 순서와 인과야.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요 지문은 설명 대상이 여럿이야. 무슨 말이냐면 1문단 볼게요. 1문단을 보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줄이야. 거기 한번 문단 번호를 쭉 적어볼까? 전체 4개 문단이야. 1, 2, 3, 4. 지금 1문단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A 찾았어? 민준아 A 찾았어? A 옆을 보시면 거기 귀납주의자 나오죠? 사람이 등장했네? 사람이 등장하면 동그라미 치고 어떤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이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이 등장을 할 테니 그것과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단을 보니까 첫 번째 줄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1문단 내에서 언급했던 내용하고 반대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이 글은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손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각 문단 옆에다가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 6개 이내로 단어로만 문장이 아니라 그냥 나열하는 형식으로 적어도 돼. 6개가 아니어도 돼. 2-3개여도 상관이 없어. 근데 6개가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웬만한 걸 다 적으려고 한다.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개 단어 이내로서 적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좀 돼서 내가 그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머릿속에다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지문을 한번 풀어보는데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5분, 6분, 7분 드릴게요. 7분 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이
54분이네. 그래서 지금 30초에 갑니다. 그래서 7분에서 그럼 얼마야? 9시 1분까지 시작. 네. 네.
1분 뒤에 설명합니다. 시간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볼까요?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야? 포포지. 지금 빌드업이야, 이게. 지금 포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와 대척점에 있는 먼저 귀납주의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귀납주의자를 먼저 깠던 헨슨을 제시하고, 헨슨을 계승한 이제 포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그 흐름. 이게 읽기의 기본입니다. 정리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그거는 후차적으로 생각을 하자. 일단은 국어는 글의 내용을 정리한다. 모든 것이든. 이것이 비단 비문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시, 마찬가지야.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다만 문학에서는 정리할 대상이 혹은 정리할 내용이 비문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 답 불러볼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20번에 3번, 그 다음에 21번. 부합하지 않는 것은 헨슨의 실험은 별개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2번, 22번입니다. 포포가 지닌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이제 핵심 내용이어야겠네. 이제 이거를 틀렸다. 그럼 이제 많은 반성이 필요한 거지. 5번, 그 다음에 23번은 얘를 적용해 보는 것, 4번, 그리고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다음 질문은 이번에 조금 어떤 게 좋을까? 지금 25분에서 30번은 이거는 가장 긴 지문이야.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앞에 16에서 19번 얜 기술 지문인데 그래, 요거를 하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단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였잖아. 그럴 때 생각을 해봐. 글이 길어지면 당연히 정보량이 많아. 그런데 이 정보량을 한 번에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 그래서 긴 지문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끊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요 지문 16에서 19번 요 지문은 끊어지는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조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시간이 조금 더 들 거고,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끊어서 접근해 준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는 이제 기술 지문이니까 당연히 내용 전개가 뭐가 중심이겠어? 순서와 인과가 중심이겠죠. 순서와 인과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지문을 푸는데 얘는 8분. 얘는 아까는 이제 7분 했잖아. 7분 하니까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2, 3분들이 남았던 것 같아. 그래서 얘는 8분을 하겠습니다. 현재 9시 4분이니까 9시 12분까지 시작. 자꾸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따져야 돼. 읽었다고 끝이 아니라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지금 8분 30초만 더 볼게요.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8분 이내 문제를 푼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이 지문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끊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 지금 이 글의 흐름을 좀 본다면, 끊어지는 부분에서 끊고 해결하는 것도 아마 크게 무리는, 그것도 사실 뭐 긴 내용이긴 하긴 하지만, 끊고 접근을 했다면 보다 원활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볼까요, 그러면? 1문단입니다. 전체 7개의 문단이에요. 전체 7개의 문단인데, 저는 어디까지 읽고 문제를 풀었냐면 5문단까지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물론 6문단의 첫 번째 문장도 읽긴 했습니다. 6문단의 첫 번째 문장도 읽긴 했어요. 한번 문단 번호 먼저 써보세요. 지금 전체 7개 문단이에요. 그래서 6문단을 보시면 첫 번째 줄이에요. 6문단 첫 번째 줄. 한 편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우리가 지문에서 한 편과 그런데 역할이 뭐였냐면, 전환이었다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바꾼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한 편의 문장을 봅니다. 한 편. 핑 명령 수행 후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됐다면 대상 컴퓨터까지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 편 나왔으니까 일단 저는 그 문장 읽고 지금 끊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어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났잖아. 6문단하고 7문단을 읽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4개의 문제가 모두 풀리지 않았어? 그렇지. 지금 6, 7문단을 읽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 그래서 지문에서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끊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은 거지. 꼭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풀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봤던 선택지 또 보게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거 읽었는데 이건 없었던 내용이지, 이렇게 판단이 됐어. 그러면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읽고 답을 낼 때는 그 부분 또 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 조금 더 걸리긴 해. 그런데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는 부분에서는 끊고 한번 생각을 해달라. 그럴 때 1문단입니다. 지금 1문단을 보면 핑에 대한 설명을 하죠. 핑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네트워크의 상태를 점검, 진단한대. 그러면서 이제 2문단이야. 2문단은 첫 번째 줄, 핑 명령어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다가 동그라미. 여기부터는 이제 원리에 해당하는 거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죠. 지금 명령어를 어떻게, 패킷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 그럴 때입니다. 패킷 자체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야, 덜 중요한 정보야? 덜 중요한 정보지. 여기에서 초점이 되는 거는 핑이란 말이야. 핑 명령어. 근데 패킷은 더군다나 그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리고 걔는 그냥 이렇게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로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봐봐. 지금 2문단에서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 3문단부터는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 혹은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3문단에서 어떻게 핑 명령어를 넣는지를 예를 들어줬잖아. 핑 치고 한 칸 띄고 난 다음에 지금 주소를 치든지 아니면 또 모두 가능해. 지금 도메인 이름, IP 주소를 치든지 아니면 도메인 이름을 치든지 그렇게 해서 핑 명령어를 실행했어. 4문단은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물이지. 지금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물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준 거잖아. 5문단도 결과물인 거죠.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6문단, 한 편 나왔으니까 일단 5문단까지 해서 내용이 많잖아. 그러니까 한 편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끊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해결해 준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6문단도 뭐에 해당돼? 결과물에 해당되죠. 그런데 6문단도 결과물에 해당되는데 왜 거기에서 한 편으로 끊었을까? 지금 한 편으로 끊은 이유 한번 생각해봐. 얘도 결과물인데 한 편으로 끊은 이유는? 지금은 4, 5문단은 지금 픽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응답의 결과물을 본 거죠. 그러니까 통신이 이루어져서 그거에 따른 결과물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6문단의 경우는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본 거야, 못 본 거야? 못 본 거지. 응답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였다. 됐죠? 그래서 16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지? 얘는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7번.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어렵지 않게 1번 골라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IP 주소를 알고자 할 때 아니지. IP 주소를 알아야 픽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3문단하고 4문단. 아니죠. 4문단하고 5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 어렵지 않게 4번. TTL은 이제 의미가 그렇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봐봐. 사실 19번 문제는 이미 보기에 답이 있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반복적인 대량의 패킷에 응답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픽 명령어를 차단한다. 그런데 지금 이와 유사한 내용이 본문에 있어 없어? 본문에 있어 없어? 없나? 나는 본 것 같았었는데 아닌가? 지금 6문단입니다. 왼쪽 지문이에요. 왼쪽 지문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대상 컴퓨터의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있거나 대상 컴퓨터가 의도적으로 픽 명령어를 차단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차단했을 만한 이유가 제시된 부분이 7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 거기 7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끝에 픽 명령어는 대상 컴퓨터의 일정한 크기의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의도적으로 지금 픽 명령어를 차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보기에 명확하게 나왔어요. 반복적인 대량의 패킷에 응답하지 않도록. 그래서 5번. 네, 이제 빌드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한 지문이 남았죠? 가장 긴 지문이 남았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데 지금 이제 두 개의 지문에서 내가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설명들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 지금 이제 그 지문도 같은 방식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지문이 가장 긴 지문이고 그 지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문학을 좀 볼게요. 문학을 보면 요 31번에서 33번은 사실 현재 여러분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야. 지금 요 지문은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는 거냐?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언제 치러진 시험이냐면 8월에 치러진 시험입니다. 지금 내가 이거 사설 시험이라고 얘기했지? 8월에 치러진 거예요. 그럼 2학기 때잖아. 방학 때인가? 2학기 때겠죠? 방학 때는 모의고사를 보지 않을 테니.
아마 2학기 들어가면 이제 처음 배우는 문학이 이제 고전 시가의 이제 역사적 흐름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딱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학기 때 이 문제를, 이 지문을 봤다면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그런 측면에서 얘를 풀어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얘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고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7분. 얘는 7분. 지금 31번에서 33번. 지금 23분이니까 30분까지 시작. 삼십일 번에서 33번. 7분입니다. 23분에서 30분까지.
그거 오늘 배운 거지, 너네 1교시 때. 잘 됐네요. 오늘 잘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볼까요? 지금 우리가 1교시 때 배운 게 지금 시조의 기원설 두 가지. 둘 다 배웠어? 시조 기원설? 지금 보니까 오늘 한 게 정읍사, 제망매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시조 기원설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지금 1학년 교과서 대부분에 실려있는 거는 두 번째와 관련되는 거거든. 지금 정읍사, 시조의 기원설 첫 번째는 정읍사, 정읍사에서 유래됐다는 거야. 정읍사가 수렴구를 빼고 혹은 여음구를 빼면 이게 3장 형식을 보여주거든. 맞아? 생각 안 나? 그거 얘기 안 들었어? 들었어? 그래서 그 3장 형식에다가 사음보의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두 줄이 하나의 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읍사를 시조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는 향가거든. 19채 향가. 여기서 구체라는 얘기는 줄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19채 향가가 어떻게 형성돼? 19채 향가는 생각해봐. 지금 시조 기원설이야.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될까? 시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지금 시조의 형식의 특성을 알아야 지금 이 시조의 형식하고 유사한 점이 정읍사와 그 다음에 제망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조하면은 3장 하고
가장 큰 특성이 종장 첫음보야. 종장 첫음보를 몇 글자로 해? 세 글자. 요 두 가지가 시조의 형식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유사점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교과서에 인사해, 내 친구야. 나 보고 싶었나 봐. 어디 갔지? 아, 부끄러워서 숨었네. 아, 여기 있구나. 얘가 사람의 주목을 끌 줄 알아. 내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내 친구에게. 어디서 온 거야? 괜찮아요. 뭐 쟤 알아서 저렇게 하고 있다가 아마 내일 모레 되면 죽어 있겠지 뭐. 어쩔 수 없어. 못 나가면 죽는 거지 뭐. 다시 봅니다. 19체 양각 이 두 가지. 얘도 3단 구성이죠. 19체 양각 3단 구성. 기서결. 그 다음에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의 첫음보와 이제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학기 때 이 19체 양가를 공부를 하면서 시조에 대한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될 거거든. 아, 네. 맞아, 그거예요. 그게 다야. 다만 설명할게요. 다만. 다해서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어인 귓돌이 어떤 귓돌이인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거기 슬픈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왜 슬픈에다가 물결 표시하면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접근하기로 했던 거잖아. 지금 귀뚜라미가 슬픈 소리를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귀뚜라미는 그냥 자기 구애의 몸짓으로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들은 사람이 슬프게 구슬프게 느끼는 거지. 그럼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 귀뚜라미 소리에서 슬픔을 느낀다. 그럼 화자는 슬픈 상태다. 그럼 화자가 왜 슬픈 거냐? 거기 종장이에요. 무인동방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이게 바로 화자가 슬픈 이유지. 무인동방. 무인동방이 뭐냐면 사람 없는 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자도 알아야 합니다. 고전문학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한자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사람 없어. 그럼 결국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슬픈 소리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고. 조금 더 볼게요.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슬픈 소리, 제 혼자 울며 지내는, 혹은 울며 가는 사창. 사창도 동그라미 쳐서 얘 외웁니다. 사창은 여자가 머무는 공간의 창문을 사창이라고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화자가 여성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사창, 여인잠,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작품이야. 내신 준비하면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자주 볼 작품인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여인잠, 이 여인잠은 옅은 잠이야. 옅은 잠, 간신히 든 잠을 살뜨리도는 알뜨리도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원래 알뜨리도라고 하면 이 문맥의 맛이 잘 안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느냐? 잘도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간신히 든 잠을 잘도 깨우는구나. 이거 정말 잘 깨운 거야? 아니지. 그래서 거기에 살뜨리도에 어떤 표현 방법이 나타나는 거냐면 반호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얘를 알뜨리도라고 해석하면 반호법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도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뜨리도는 잘도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봐봐. 여기까지. 귀뚜라미는 화자에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이지. 간신히 든 잠을 깨웠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종장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장의 첫음보가
지금 낙구의 감탄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낙구의 감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상의 전환 혹은 집약이야. 우리 제명매가에서는 전환해주죠. 제명매가에서는 전환하잖아, 시상을. 그렇게 안 배웠어? 집약. 그래, 전환과 집약. 전환, 집약으로만 배웠어? 이게 왜 전환이냐면 시에서의 전환은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돼야 돼? 뒤집어져야 돼. 봐봐. 지금 제망매가 생각해봐. 제망매가가 누이의 죽음이죠. 그래서 누이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앞에서의 감정은 부정적 반응이지. 그럼 전환 다음에 어떤 반응이어야 돼? 긍정의 반응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긍정의 반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까비는 아니고 한 30%만 맞는 걸로. 다시. 앞에는 누이의 죽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 반응이란 말이야. 그런데 뒤에는 긍정적 반응인 거라고. 왜 긍정적 반응이야? 미터찰이 뭔데? 극락에서 터는 거야. 그렇지. 지금 죽음으로써 헤어졌죠.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미타찰에서 만나지. 뭘 드러내? 재회에 대한 기대, 희망을 드러내잖아.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그 는 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거든. 미타찰에서 만날 나. 그럼 봐봐. 만날이야. 미래 시제죠. 지금 만날 수 없어. 왜? 그렇지. 화든 지금 살아있잖아. 맞지? 미타찰이 천국이라는 공간인 거잖아. 얘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나는 이제 죽으면 미타찰 갈 거야. 왜? 누이를 만나려고. 그럼 누이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미타찰에 있는 거지. 그래서 누이에 대한 추모야. 이게 어떤 거냐면 누이가 죽었어.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인식이야? 이미 누이는 좋은 곳에 있어야. 더 강력한 거지. 다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누이는 좋은 곳에 있어. 그러니 나도 열심히 도닦아서 누이한테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작품, 다작품에서도 전환이야. 두어라. 봐봐. 지금 앞에서는 그 귀뚜라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야? 부정의 반응이지. 저 새끼 때문에 깼네. 이거라고. 그런데 종장 봅니다. 두어라. 비록 미물, 작은 동물이나 무인 동방의 그 다음에 물결 표시. 내 뜻 알리는 너. 여기서 너 누구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 내 마음 아는 건 너밖에 없지. 내 마음 아는 건 너밖에 없어. 그럼 긍정 반응이야, 부정 반응이야? 그렇지. 긍정 반응이잖아. 내 마음 알아주니 너밖에 없어. 나 긍정 반응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서도 종장에서 어떻게 돼? 시상이 전환된다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집약은 지금까지 나온 정서를 모으는 거야. 집약은 모으는 거야. 그래서 이 낙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환을 하거나 집약을 해. 전환을 하거나 집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31번입니다. 31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32번 가장 적절한 것. 요거는 이제 일종의 배경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2번에 4번. 그 다음에 33번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현대시. 사실 가 작품은 전에 우리가 그 과제하면서 봤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마 나 작품도 봤던 것 같은데 과제하면서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그리고 이제 다작품이야. 지금 다작품은 수필인데 결국에 시나 수필은 똑같아.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파악하면 끝이다. 됐죠? 얘는 6분. 얘는 6분 드릴게요. 아니 7분 하자. 7분. 그래서 요 지문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은 문학에서야.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은 그 다음 지문이야. 39번에서 42번. 이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습니다. 광장이라는 작품. 일단은 거기에 있는 시 34번에서 38번 얘는 7분, 지금 43분이니까 50분까지. 시작. 내가 친구를 극락으로 보내줬어. 잘했지? 다음에 밑에 차례에서 만나려고. 여기 이제 육체는 여기 있고 혼은 저기 밑에 차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볼까요? 지금 가작품입니다. 가작품 1년 보시면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3년이야. 고향에 돌아왔지만 화자의 마음은 제 고향, 자기의 고향을 지니지 않고 떠도는 구름이래. 그리고 어린 시절, 하나 둘 셋 넷 5년이네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불던 그 풀피리는 쓰디써 입에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나작품은 엄마 걱정, 어린 시절 지금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를 이제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바꿔 얘기하면 엄마가 바깥일을 한다는 거잖아. 문학에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는 거는 그 가정 형편은 좋지 않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다작품입니다. 다작품은 찰밥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찰밥을 통해서 뭐 생각해? 엄마 생각하지. 엄마의 뭐? 그렇지, 사랑. 자기를 위했던 그 마음을 이제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34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 35번은 어렵지 않게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지금 4번을 보면 봐봐. 지금 어린 시절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난데 지금 그 상황에 누구도 등장해? 엄마도 등장하지. 그러니까 그 시절 엄마 맞아.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지금은 안 계실 수도 있겠죠. 36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우리 1번 이거를 우리는 문학 개념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번을? 그렇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지, 1번을. 그 다음에 38번. 아, 그래. 우리 앞에서도 봤는데, 지금 앞에서 34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34번에서 2번 선택지. 환기가 무슨 뜻이었어, 환기? 떠오르다, 떠오르게 하다, 떠올리다. 다시, 떠오르다, 떠올리다, 떠오르게 하다.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8번, 5번. 지금 거기에서는 현대의 부정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는 작품. 근데 그런 어머니가 지금 계셔 안 계셔? 돌아가셨죠. 네. 지금 39번에서 42번이 문학 지문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문입니다. 소설을 볼 때는, 시를 볼 때는 화자의 반응이었지만 소설에서는 인물의 반응이죠. 인물이 다른 대상 혹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인지 부정의 반응인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요거를 중심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똑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OMR 카드 드렸으니까 8회죠. 8회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지금 3일에 나눠서 좀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아니 꼭 그거 해줘. 여러분들이 낸 답에 대한 근거를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꼭 본문에서 한 번 더 좀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에는 테스트도 있어요. 오늘 1교시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2교시는 지금 7회가 아니라 8회에 대해서 지난번과 같이 백지 테스트, 오픈북 테스트를 진행할 테니 8회 모의고사를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